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제 옆에는 최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최민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고요. 네, 오늘도 안경이 참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에서 소개해드릴 뉴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 기사로는 국회 상황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기특위 위원장이 해고를 당했죠. 네,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소식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뉴스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 그 상산고죠. 상산고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 사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 뉴스는 홈플러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한겨레 핵심 뉴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북미 간의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적대 관계의 종식이라는 단어가 한겨레뿐만 아니라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주요 언론사의 그 헤드라인으로 다 뽑혔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했냐면 이 부분이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입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조차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뤄졌다라고 의무부여를 했는데 이 말이 저는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서로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인 나라였는데 정말 경호 없이 이렇게 뭐 열 걸음이지만 북한 땅을 밟고 온 이 장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네. 최민영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비슷하게 감동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는 그날 당직이어가지고 회사에서 텔레비전으로 테레비? 네, 텔레비전으로 그 현장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고 했을 때 그 작년 4월 27일 정상회담이랑 좀 비슷한 그림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냥 뭐 또 하나의 또 정치 쇼가 아닐까? 뭐 이런 좀 냉소적인 생각이 안 든 건 아닌데 네. 막상 딱 그 현장을 보니까 그 현직 미국 대통령이 그 판문점 경계석을 넘어서 네. 북한 땅을 밟는 쇼를 할 수 있다는 쇼라고 한다면 네.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발전이 아닌가 진전이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고 네. 월요일에 잠깐 대체 휴무를 하시고 네네. 오늘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좀 어땠나요? 댓글은 일단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세 있어요. 가지 버전이 있나요? 네네. 네. 일단 1번은 칭찬 버전인데 칭찬, 네. 네, 그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는 그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웃는 얼굴이 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이제 오자마자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고. 네네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기쁘다면서 대통령도 웃고 국민들도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댓글이 칭찬, 있었고, 칭찬 칭찬. 버전. 네. 네. 그 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번째는? 냉소 버전입니다. 네. 냉소 버전은 남한, 북한, 미국 지도자들의 정권을 위한 자화자찬 쇼가 아니냐. 쇼다. 네네. 네. 그러면서 비핵화는 아직 멀었는데 무슨 종식이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마지막 버전은 뭔가요? 네. 3번은 신중인데 신중 버전. 네, 신중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약간 어려운 어휘를 쓰셔서 네.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어떤 어휘를 쓰셨길래요? 네. 네. 신물경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그분이 댓글은 통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신물경속해야 할 듯하다라고 네. 했는데 신물경속이 이곳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속단하고 덤비면 위험하다는 뜻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착점하기를 이르는 말이라고 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레인보우에서는 이렇게 네. 국어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네. 좋은 방송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남북미
남북미 회동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도 이제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겨레 핵심 기사는 정의당 기사예요. 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네. 정의당에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사실 지난 28일에 교섭단체 3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이렇게 자유 그 3당이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한 합의문에 사인을 하면서 정의당은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 사실 반발의 핵심은 위원장 자리를 하나 잃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심상정 위원장이 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이 바뀌면서 무산될 위기,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될 위기라는 거에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함께 위원장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 표명과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됐다. 그리고 도대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개특위 위원장 하나는 자유한국당, 하나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잖아요. 위원장을. 그랬는데 어떤 걸 맡을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으면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그 야 사당에 대한 이제 여야 사당 공조가 좀 깨질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꺼리고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 상황은 좀 어떤가요? 민주당은 일단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입장만 생각하면 뭐 사개특위를 해야 하지만 사실은 네, 네. 뭐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네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야 3당과의 공조를 우려해서 정개특위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네. 그리고 선거제도를 개편하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생기기도 해서 네. 이런 반발까지도 네. 고려를 해야 돼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네. 것 같은데 좀 분석하기로는 당내 분위기가 선거제도 개혁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다양한 정당이 총선에서 이제 당선될 수 있고 이렇게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정당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좀 어떤가요? 댓글은 일단 민주당에게 경고를 보내는 댓글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한 분은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때문에 못했다라고 네.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를 개혁을 못하고 총선을 치른다면 총선을 치를 것 같다라는 이게 민주당의 속내다. 네네. 그런 분석을 내놓으시면서 민주당도 결국에는 선거제 개혁하면 손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네. 계셨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 또한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탄받고 정계에서 퇴출될 각오를 해라라면서 네. 민주당을 경고를 비판하는 하시는 경고하는 분들도 그런, 계셨습니다. 분들이 계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네. 선거제도 개혁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겨레 세 번째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성산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북도 교육청이 이제 전북 성산고에 대해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오늘 그래서 성산고 교장이 이 평가가 부당하다, 이 지정 취소 평가가 부당하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네. 감사 기간이 잘못됐다. 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내용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이전의 내용을 평가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잘못이 됐고 두 번째는 원래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뽑는 게 기준이 20%거든요. 20%는 사회통합 그 대상자를 뽑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걸 못 미쳤죠.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 정부가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는 재반박을 다 했죠. 기간 틀리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 대상자도 사실은 더 많이 뽑는 게 맞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뽑으라고 통보를 해왔다라는 네. 게 이제 교육부의 주장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사고라는 게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성 교육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상산고가 다양성 교육을 해왔나라는 측면에서 네. 봐야 되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상산고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좀 숫자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졸업생, 재수, 삼수생 뭐 다 포함돼서 좀 부풀려진 수치다라는 네. 어떤 반박이 있기는 하지만 상산고 한 학년 학생 360명 가운데
275명, 그러니까 76%에 해당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게 지금 좀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죠. 이 상상고가 또 반박을 하고 나선 게 275명이 아니라 275명은 재수생, 삼수생 다 합친 숫자이고 사실은 한 해에 그냥 이제 고3 학생들만 따지면 한 70명 정도가 의대에 합격한다라고 이제 재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75%라는 수치가 나온 거는 상산고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홍보하는 것들을 올린 거를 추산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보가 잘못됐다. 본인들이 부풀려가지고 이거를 더 많이 입학을 했다라는 식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해에 70명이라는 것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학생들을 좀 국영수 위주로 교육을 시켰다는 비판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댓글들은 좀 어떤가요? 댓글은 아무래도 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찬반이 좀 격하게 부딪히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네. 네, 일단은 뭐 다 떠나서 뭐 자사고를 없애면 공교육은 정상화될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네. 우리나라 학생들은 언제서야 경쟁력 있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냐라면서 다시 좀 상상고가 자사고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이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또 어떤 분은 상상고를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이 학교가 의대를 가기 위한 학교로 전락한다며 그것은 싫기 때문에 골고루 참다운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상상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되면 공교육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그 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좋아지도록 해야 되고 하지만 자사고가 그 자사고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다양성을 살리는 취지에서 자사고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뉴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랜만에 굉장히 훈훈한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홈플러스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을 1만 4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네. 전환했다라는 네. 기사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홈플러스 노조에서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협상을 했다고 해요. 사측이랑 협상을 네.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죠. 1만 4천여 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원래도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해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규직이랑 같은 일을 해왔는데 네. 승진이라든지 네. 복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차별을 겪었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승진도 가능하고 복지도 정규직이랑 똑같이 받게 됐다라는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이 기사 좀 훈훈하죠?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저는 저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 겨울에 홈플러스에 물건을 사러 가면 그 마트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조끼 입으시고 단결, 투쟁 이렇게 적혀 있는 옷을 네. 입고 계셔서 네. 제가 눈으로 직접 봤던 싸움인데 이 싸움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레인보우에서 한국도로공사 이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회사를 자회사를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버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좀 공기업이 사기업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댓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이름님이 수학의 정석 성산고 네네. 를 남겨주셨네요. 네네. 네. 네. 별로 어떤 댓글을 소개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있네. 오드아이님께서 네. 주위에서 이제 홈플러스 맘 편히 다니겠다고 하더만요.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계산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얼마나 힘들게 일하실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계산도 네.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진행이 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